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 최수용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다들 건강히들 잘 지내고 계시겠죠? 오늘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전해 올릴 이야기는 한 언론인께서 국정원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그 세력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글을 쓰셨다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 SNS상에서도 전파되고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도 읽어보면서 만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제가 바르지 못한 생활을 하면서 가장 이 사회에서 꿀을 빨았던 한 부패한 사람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대통령까지 하면서 표리부동하고 양심을 속이고 국민을 기만시켰던 김대중이라고 하는 한 인간에 대해서 미국에 얼마나 많은 김대중의 개인 비자금이 은닉되고 또 그 비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유용 남용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언론인이 쓴 글에 읽다 보니까 무슨 평생 대북공작부서에서 근무했던 우리의 한 직원이 김대중 비자금 일부가 북한으로 유입돼 들어갔던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하고 이와 관련해서 수사하고 방첩 활동을 했던 이것이 부당한 정치 관여다, 이렇게 해서 구속돼서 실형 살은 사람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비밀 정보 조직에서는요, 첫째도 국가이익, 둘째도 국가이익, 또 첫째도 국민보호, 둘째도 국민보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초를 겪었던 이 사람들이요, 대체적으로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 그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하던 그 시절에 다들 붙잡혀서 손목에 수갑 차고 감옥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마 그분들은 지금도 자다가 벌떡벌떡 깨지고 잠이 안 오고 불면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요, 우리 이 정보부 출신들은 자기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엄청난 해를 가했던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 정말 피눈물을 삼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 윤석열 후보를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선출하자고 다 같이 사전에 동맹 형식으로 결의까지 하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결국에 윤석열 지지 운동으로 나타났던 현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고초를 겪었던 근본의 원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 2017년도 서훈이 국가정보원장의 원장으로 느닷없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훈은 취임하자마자 국가정보원 내에 있는 소위 국가정보원 정상을 위해서 적폐청산을 한다는 명목하에 TF, 태스크포스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 태스크포스 안에는 민변 출신 사람들, 또 현직 검사들, 또 그 가운데서는 6.25 전쟁은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다라고 주장했던 성공회대 출신의 정해구라고 하는 그런 교수 같지도 않은 교수가 여기에 위원장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했던 우리 전직 요원들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숫자는요, 현직 257명, 전직 94명, 총 351명이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현직 7명, 전직 39명 등 46명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유죄가 확정된 경우가 38명이고
또 4명이 재판 당시 계류 중이었고 또 4명은 무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우리 비밀정보기관의 이 요원들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을까요? 통상적으로 범죄 행위가 발생하면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현장을 폴리스 라인을 치고 현장 확인을 하면서 그 사건의 진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해내면서 범인을 검거하는 그 단계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정보원, 대한민국의 국가정보기관에서는 당연히 우리의 주적이고 우리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북한을 어떻게 하면은 올바르게 방어해내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인가가 가장 주된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 임무를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을 하다 감옥까지 가게 되고 실형받고 연금도 뺏기고 가정의 경제생활도 궁핍해지는 아주 처량한 신세에 처한 게 최근에 국가정보요원들의 생활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요, 이 서훈이가 와서 만들었다는 TF 있습니다. 국정원 정상화를 위한 적폐 TF 해서 제가 다시 또 소상하게 얘기를 올리겠지만 이 TF를 통해서 서훈과 외부에서 들어온 민간인들은 정보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그 비밀 캐비넷, 우리가 그 비밀 서버라 그럽니다. 그 비밀 캐비넷을 닭 모이 쫓듯이 다 해치고 벌려서 그들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하고 또 필요한 건 다 뽑아갔습니다. 그를 통해서 비밀리에 숨겨져야 될 국가와 국가 간에 있었던 비밀 공작 업무도 다 까발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에 발견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 대북 심리전 전단에 훌륭한 우리 심리전 요원들을 압박하고 죄인으로 몰면서 중죄인으로 몰고 또 법원에서 재판까지 해서 아무 일도 아니고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우리 심리전 전단의 요원들을 형을 살게 하고 또 그 요원들의 연금도 강탈해가는 이런 그 잔인무도한 짓들을 지난 문재인 5년 동안에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만일에 이 비밀정보기관, 국가체제 수호를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이 비밀정보기관에 비밀이 없다. 비밀이 없다라면 그게 정보기관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러면 이 종북 좌익 세력, 김일성 사상에 전염되어 있는 성공회대의 정해구 같은 자들, 또 민변 출신의 변호사들, 이런 자들이 들어와서 그 TF를 구성해서 국가정보원의 비밀 캐비넷을 쟤들 멋대로 열어 헤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찾아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겠죠. 그로 인해서 핍박받고 고생했던 사람은 한둘이 아닙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남재준 원장님, 그리고 이병기, 이병호 원장, 이런 분들 또한 특활비라고 하는 청와대 지원과 관련되어서 특가법상 국고 손실죄에 해당하는 그 죄목으로 각각 형무소에서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요, 이 남재준 원장님 같은 분들하고 이전에 이명박 정권에 있었던 원세훈 원장하고 같은 동급으로 놓고 같은 원장이가 같은 부류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날 얘기입니다. 즉, 남재준 원장 같은 분은요, 군에서도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게 입증되신 분이에요. 아주 훌륭한 군인이고 또 가정에서도 훌륭한 아버지시고 그러신 분인데 그분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을 받고 이 국가정보원의 수장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제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불미스럽게 형무소 생활까지 하셨던 불운한 우리의 또 다른 우파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신 거죠. 그 금전에 심취해서 각종 이권이나 돈에 눈이 얻었던 이명박 정권의 원세훈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살이를 같이 했다 그래서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렇게 같이 다 이어서 얘기한 분들이 많던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가운데 유일하게 이 남재준 원장만큼은 부당하고 불법으로 옥고를 치르셨던 정의로운 군인, 참으로 정의로운 우리의 선배셨어요. 그러니 이러한 원장 출신들이 왜 국고손실죄로 형을 살게 됐나? 그렇게 따지면요, 이 국가정보원이란 이름으로 이 변질된 게 김대중 정권 때 이종찬 씨가 원장으로 오면서 이 조직의 이름이 국립정신병원의 줄임말 국정원으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종찬, 천용택, 신건, 노무현 시절에 고영구, 나중에 김만보까지 이런 자들이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으로 있을 때는 대통령에게 이 특별활동비로 지원한 일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 왔었습니다. 일종의 관행이고 전통처럼 굳어져 있던 그 지출 내역이 특별활동비로 청와대 대통령의 통치권을 보좌한다는 측면에서 대통령실에 지원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남대준 원장같이 강직하게 살았던 원장이 지금 대통령에게 이 특활비로 지원했다는 이 명목으로 옥고를 치르고 나오셨는데, 그러면 이종찬, 천용택, 고영구, 김만복, 그다음 이전에 또 그 김영삼 씨에 있었던 권영해, 여러분들이 있죠. 그 이런 분들도 다 털어가지고 감방 보내야 되는 게 평등하겠죠.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왜 평등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한 전통과 관행으로 있던 내용을 내가 요거를 좀 말을 내가 인정해주고 하면은 나는 이 감옥살이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 이와 같이 아주 간특한 그리고 아주 낮은 수준의 생각을 했던 자가 박근혜 대통령 정권 시절에 이 기조실장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우리 정규과장 선배이기도 한데 그 사람은 그거를 자기가 일종의 고자질하면 자기는 아마 아무런 해를 안 받고 다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보기관의 이 정보요원은요, 한 번 지득한 내용은 무덤까지 갈 때 지키는 게 상식입니다.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 이야기를 발설을 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구글이나 네이버 가셔가지고 국정원 기조실장 역대로 해가지고 쭉 찾아보시면 거기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요, 이런 대통령을 지원했다는 특활비 내용을 고자질하고 나서 똑같이 감옥살이를 했어요. 정말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참담한 일들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요, 없는 얘기를 쥐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다음번에 만약에 국정원장으로 가실 분이 있다라면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반드시 새로 김기현 원장의 뒤를 이어서 가시게 되는 분은요, 국정원장한테 부여된 특별활동비가 따로 있어요. 원장이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돈이 현금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 금고를 반드시 열어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돈이 비어 있잖아요. 틀림없이 그러면 전임 원장 되는 사람이 자기 돈이라고 착각하고 가져가서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현재는 김규현 원장이지만, 이전에 문재인 때 있었던 박지원, 서훈, 제가 거꾸로 서술해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때 있었던 이병호, 이병기, 남재준, 또 그 이전에 MB 때 원세훈, 이런 식으로 다 거꾸로 올라갔을 때, 그 과거에는 우리가 그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내려올 때도요, 이 부장님이 쓰시는 돈은요, 함부로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장 직위에, 그러니까 원장 직위에 있던 분들이 나가게 되면요, 그 돈을 다 들고 나간 걸로 알아요. 때에 따라서 정권에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기본 단위가 아마 10억에서 100억 단위가 될 겁니다. 그런 돈을 들고 나가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우리 정보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던 인적 자료도 CD로 수백 장, 수천 장을 구워서 그렇게 탈취해 나갔던 자도 있어요. 그런 자들까지 생각하면요, 반드시 국가정보기관의 수장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평등해야죠. 남재준 원장 같은 분도 감옥살이를 했는데 그 이전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에서도 일했던 그런 국가정보원장들 다 조사해서 당시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으로 있으면서 나갈 때 얼마를 들고 나갔는지, 얼마를 꿀꺽 삼켰는지 그거를 전부 다 확인해야 될 겁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아마. 우리 정보부 안에서도 이와 같은 얘기를 잘 모르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누굽니까? 김일성과 김정일의 목을 따기 위해서 그 좋은 직장들도 다 마다하고 당시 대한민국의 유일한 국가정보기관이었던 국가안전기획부에 자신 있게 당당하게 입사원서를 내고 입부해서 거기에 소속된 정보관, 공작관으로 국내 해외에서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요, 왜 내 이름은 나지 않나? 왜 입신양명이 안 될까?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회의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황장엽 선생을 호송하는 과정에서 북경에서 찍힌 제 모습은 황장엽 선생이 다시 필리핀을 경유해서 이 대한민국 품에 안기기까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뉴스 시간의 자료 화면으로 송출되었던 것이 바로 저입니다. 저의 젊은 날의 모습이 당시에 그 뉴스에 방영되던 그 기록물에 생생하게 찍혀 있는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일을 하고 왔다 그래서 뭐 진급을 바라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훈장을 바라겠습니까? 그때 제가 받았던 건요, 포상금이라고 해서 2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우리 요원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했더니 한 45만 원 나와서 받은 상금보다 더 많은 저녁 비용을 지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도요, 황장엽 씨를 모셔오는데 저는 피를 흘릴 각오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일종의 총알바지가 될 수 있는 현장에 그 현장 요원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돌아온 거는 20만 원이고 당시 그때 우리 해외 부분의 차장을 이병기 차장이 했어요. 서울대 외교과 66학번인가 될 텐데 그런 분들은 당시 무슨 화랑무공훈장이니 태극무원이 이런 거 받아서 상금도 아마 수천만 원 내지는 수억을 받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은 공작관들이 그런 남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고 와서 돌아와서 자, 나 이런 일 했으니까 나 돈 내시오. 나한테 상금 주시오. 훈장 주시오. 이런 말 안 합니다. 왜? 국민들이 아실 텐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역사가 알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렇게 인지한 비밀 내용을 저희들은 절대 누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정권 시절에 기조실장까지 했던 자가 대통령에게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지원했습니다. 이거를 고자질하면 나는 살겠지. 이게 정보요원입니까? 이런 비겁하고 치사한 모습을 당시 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사는 봤어요. 분명히 봤기 때문에 아마 제가 윤석열 검사장 입장이라도 이거 우리 국가정보기관 요원이면 정말 혀를 깨물고 죽어도 발설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사를 해보니 야, 이런 쓰레기들이 없네. 이렇게 비겁하고 의리 없는 자들이 이 세상에 둘도 없겠네. 아마 이 생각을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사에 참여했던 우리 현장 수사 검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비겁해야 됩니까? 우리 정보기관의 우리 비밀요원들이 정보관이다, 공적관이다 이런 이름을 은밀하게 은닉하고 다니면서 일을 수행을 해오는데, 특히나 우리가 해외에서 일을 했던 이런 경우는요, 우리의 신분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한데 우리 국내 정보는 좀 다르죠. 우리가 이 차고 다니는 이 신분증, 이걸 마패라고 하는데, 이걸 소위 똥마패다 혹은 가짜다 그래가지고 개마패다 이렇게 우리가 비아냥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가짜 마패를 들이대고 이 기관을 출입하고 할 때는요, 회사가 됐든 정부 다른 행정기관이 됐든요, 쟤네들이 특히 우리한테 뭐 해줄 건 없어도 뒤에서 해코지를 할 수 있겠다. 이래서 그런 게 겁이 나가지고 못 해주는데, 사실 정보요원이 감내될 그런 숙명은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죠. 제가 이 한 언론인의 기고하신 글을 보면서 이런 살아왔던 인생의 아주 작은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는 거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국가정보기관의 수많은 우리 동료 요원들, 또 저에게는 대부분 후배들이 되겠지만, 그런 훌륭한 그런 사자와 같은 호랑이 같은 우리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우리의 요원들을 선발을 해놓고 사용자, 대통령, 그리고 국가정보원장, 즉 정보기관의 수장들이요, 이들을 함부로 사용한 것입니다. 귀하게 쓰지 않고 이들이 반드시 이룩해야만 하는 그런 비밀 공작 과업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개로서 정권의 주구가 되어서 그 뒤닦고 그 밑받침을 하는 게 우리 정보기관의 책무다라고 착각했던 것에 비롯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선글라스 사건으로 유명한 김만복 씨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선글라스를 썼던 그 장본인은 제가 잘 아는 요원이에요. 아주 훌륭한 직원이고 아주 여러 가지로 걸출한 그런 요원입니다. 외국어도 여러 가지를 많이 할 줄 아는 그런 훌륭한 직원인데, 아니, 돈 보따리 들고 가서 우리 인질들 구출한 것도 창피한 일인데, 그걸 언론에 노출을 하면서 그 숨겨야 될 우리 비밀 공작 요원, 그 선글라스맨을 노출시킨 거 봤을 때 김만복은요, 우리 정보기관 요원이 아니에요. 제가 과거 워싱턴 DC에 파견 나가서 활동할 때 김만복이 워싱턴 거점에 그 참사관을 있었는데, 제가 행사를 같이 해보고 하면은 참 이 우리 서울대학교 선배님이긴 한데 하는 게 이 정말 좁쌀이에요, 좁쌀. 그래서 정말 저 선배는 이런 일 더 오래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요, 국가정보원장이 돼요. 이 기가 막힌 일이 생긴데, 그만한다 이유가 있죠. 북한 사람 만나서 공작 기본 계획서 한번 안 써봤어도 뭘 잘하면 돼요? 아첨을 잘하면 되지. 교원 영색으로 커피잔 잘 타고 다니면서 예쁜 얘기,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면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런 엄혹한 우리 국가정보기관의 수치지만 창피스러운 역사지만
그 진실을 제가 드디어 공개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제 얼굴에 침 뱉는 거라고 욕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를 비난하는 우리 동료 직원들도 있다 그럽니다. 하지만 저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잘못되고 정의롭지 못한 일을 했다라면 그거는 밝히고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차원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한낱 필부에 불과한 소직이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데 이런 점들을 좀 앞으로 좀 들어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외교란 건 어떤 건데 이거 외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우리 핵 문제 같이 이 골치 아픈 이런 문제들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겠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혈맹인 미국과 함께 돈을 많이 벌고 돈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 동맹관계가 되느냐. 이게요. 맨날 무슨 뭐 전략적 동맹관계니 뭐 영어로 블러드 얼라이언스니 이런 말은요.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이 경제도 많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원조받았던 아주 극빈한 우리 빈국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미국도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떻게? 같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세계의 지도자 대열에 올라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국민 여러분, 뭘 어떻게 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쟁해 주신 국내외에 계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포 여러분들 충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건강 상하지 않으시게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비옵니다. 고맙습니다.